네, 오늘도 출근길에 한입 쏙쏙 입안에 먹기 좋게끔 뉴스를 넣어드립니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가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자, 코스피 소식부터 먼저 전해야겠네요. 네, 급락한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발동.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면 사고 파는 건 모두 딱 일시, 그러니까 전체를 중단시키는 건데 굉장히 긴급한 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 연속 발효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는 이번이 9번째, 코스닥은 이번이 4번째 서킷 브레이커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예, 뭐 8% 이상일 때 발효가 되는데 결국 5.98로 마무리됐고 코스닥도 6.12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부터요. 삼성전자 주가 5.23% 내린 20만 8,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9.61% 내린 140만 1,000원입니다. 그제까지 포함하면요.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17.91%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이틀 만에 22.85%가 빠진 겁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투자한 분들 반토막 났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구조해달라. 구조대 언제 오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모였고요.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내놨어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 나와서 한 발언이고요.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레버리지 ETF 중에 2배 추종 ETF 같은 상품들 있잖아요. 네. 이 2배가 크니까 이걸 낮추자는 지적이 많은데 네. 낮추면 변동성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럼 기존에도 한도가 있거나 또 돈을 미리 많이 넣어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 강화된단 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예탁금 3천만 원 기준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시장 상황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의도죠. 예, 지금 그나마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아도 되사면서 버텼던 시장이었는데 개인들도 떠나고 있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경제 정책의 꼭지점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김용범 정책실장 관련 발언 내놨어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변동성 문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가 봐요. 맞습니다. 지난 2, 3개월 우리 시장만 이렇게 변동성 큰 거 아니다. AI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지금 시장이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국 쪽 상황도 유심히 봐야 되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는 시장의 수급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 자체도 지금 모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괴롭습니다. 구조대를 요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원금만 좀 돌려주십시오. 네. 지금 하이닉스 250층에 사람 있는데 제발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는데요. 250층이 이제 250만 원대에 샀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런 은어인데 진짜 구조대가 오려면 얼마나 걸리는 걸까?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정 크게 받고도 이전의 고점을 회복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었는데 네. 2021년 1월 삼성전자는 당시 96,800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와, 한 5년쯤 전인데 10만 전자 기대감 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만 전자 못 찍고 장기간 조정에 들어갔고요. 5만 전자로 떨어졌네 이런 소리 나왔어요. 네, 그랬습니다. 저도 들어갔었는데 네. 고점을 넘어서기까지 약 4년 9개월 걸렸습니다. 예. 몇 층에서 들어가서 몇 층에서 나왔는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비슷했죠. 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짧았는데요. 2021년 3월에 15만 500원으로 고점 찍고 2년 11개월 후에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럼요. 시장, 투자, 수급 모든 것들은 출렁이는데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올라갈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파는 게 원래 주식 시장의 어떤 룰이라고도 하는데 그 공포의 심리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시는 안 할 테니 원금 회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개인들의 자산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청문회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라든지 국회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 국회 중요 이슈 2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 열리고요. 또 네. 본회의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가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어떤 뉴스부터 드시겠어요? 일단은 축구 청문회가 좀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정몽규 전 축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쟁점이 뭔가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네. 당시의 절차와 또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것 같고요. 예. 특히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홍명보 감독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1,408만 원 썼다. 집 근처에 썼다고 다 부정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뉴스 보면서 나중에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소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본회의 올라오잖아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보안 수사권은요? 보안 수사권은 폐지고요. 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네. 또 검사가 보안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네. 고소인과 피해자 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이상한데 그러면 검사가 다시 수사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끝냅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라고도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야는 충돌하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위 소식도 전해주셔야 돼요. 네, 40도 넘긴 경남 양산. 40도 넘긴 적이 이제 많아서 놀랍지도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생기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40도 넘는 더위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닌데요. 3년 연속 나타났습니다. 7월에 40도가 넘는 건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나타난 거죠. 일각에서는 이 40도 폭염이 일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8283님이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 부자 되는 곳, 경제라도 이름 보내주시면서 또 강영구 뉴스 셰프의 뉴스가 먹기 좋아서 마음에 드는가 봐요. 자, 더위 여러분, 더위 우리 기본 원칙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예, 일단 중단하시고 이동하시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더위 이겨내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양산 꼭 쓰십시오. 양산이요? 네, 양산 쓰면 체감 온도가 10도 내려갑니다. 이건 약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써야 되고 저 같은 사람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남자가 무슨 양산이야 이런 인식이 네. 있어서 40대 50대 남성분들이 특히 양산을 좀 안 쓰시는데 네. 요즘 더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양산 쓰고요. 양산 꼭 쓰셔야 합니다. 예, 비가 갑자기 올 때도 있으니까 우산 쓰셔도 돼요. 그럼요. 맑은 하늘에 웬 우산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양산 우산 쓰고 다녀라고 하는데 요번에 많이 더웠잖아요. 유럽이랑. 그럼요. 한국처럼 해야겠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예쁜 색으로 민트색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개성 있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입에 쏙쏙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